자, 저번 시간에 여기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 배웠죠, 그죠? 그래서 이거에 관련한 유제 문제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에 등비 수열로 좀 넘어갑시다. 자, 수열 AN하고 BN의 극한에 대해서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골라라. 자, 기억부터 볼까요? 기억을 보게 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지금 가고 있을 때 AN에서 BN을 뺀 값은 0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이 값이 0이 된다면 우리가 얘를 쪼갤 수 있냐 이거지. 얘를 쪼갤 수 있냐 이거예요. 얘를 쪼갤 수는 없죠. 왜냐면 둘 다 지금 수렴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AN이 수렴하는지 BN이 수렴하는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쪼개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분의 an이라고 나와 있죠. 이 값이 1이다. 그럼 이 모양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요 식에서 양변에 뭐를 좀 취해주면 좋죠? 양변에 bn으로 좀 나눠주면 좋겠지. 그럼 얘를 한번 bn으로 나눠봅시다. 분모 분자를 리미트 bn으로 한번 나눠봅시다. 그럼 얘는 n을 무한대로 갈 때 bn분의 an 마이너스 1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뭐가 만족을 해야 됩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무조건 어떤 특정한 실수값으로 수렴한다는 조건이 있어야 되죠. 근데 이런 조건이지가 없는 상태에서 bn으로 양변을 나눠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는 아예 뭐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는 거냐면 발레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발레.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좀 제일 까다로워. 발레를 우리가 외우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0이 되도록 하는 것 중에 뭐가 있을까? 0이 되는 거. 그냥 AN하고 BN이 0이 되는 거 한번 쓰면 되겠죠? 얘도 0이 되고 얘도 0이 되는 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얘가 0이 되는 거는 가장 대표적인 건 n분의 1, 그죠? 얘가 0이 되는 거는 뭐 n 세제곱분의 1, 그죠? 그러면은 n분의 1 마이너스 n 세제곱분의 1을 하게 되면 이거 0 되는 거 맞죠, 그죠? 그럼 이건 만족하는데 그 아래 이거는 만족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an이 n분의 1이고 bn이 n 세제곱분의 1일 때. 그럼 여기다 넣어서 계산을 해보시면 n분의 1 나누기 n 세제곱분의 1이니까 계산하면 n제곱이 되죠.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이면 발산하기 때문에 얘는 발레가 존재하네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틀린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발레 찾는 문제가 되는 거고요. 니은 볼까요? 수렴한다고 나와 있네. 누가? n이 무한대로 갈 때 지금 an이 수렴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수렴을 할 때 얘를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 an의 제곱이 되고 얘도 제곱이 되냐? 이걸 지금 물어보는 건데 얘는 사실 제곱을 하는 게 아닙니다. 얘를 이렇게 제곱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얘기해서 양변에 똑같은 걸 곱하는 겁니다. 그게 뭐 제곱이라면 제곱이겠지만 이 과정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건데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죠. 그럼 우리가 수열의 법칙에서 두 수렴하는 수열 길이는 곱할 수 있다. 그죠? 그러면은 얘는 알파 곱하기 알파니까 알파 제곱 되는 거 맞네요. 이렇게 니은은 이해하시면 되고요. 디귿 볼까요? 디귿을 요거 잠깐 지우고 디귿. 자, 디귿은 얘도 수렴하네. 누가? AN 빼기 BN이라는 수열이 지금 수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N 빼기 BN이 수렴을 하는 거예요. 이 녀석이. 그랬을 때 만약에 리미트 AN이 수렴한다면 리미트 BN은 똑같은 베타가 돼야 똑같은 알파를 가질 것이다. 그러니까 두 수열의 극한값이 같을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거든요. 맞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일단
an 빼기 bn을 뭐라고 넣어볼까? an 빼기 bn을 새로운 수열 cn이라고 넣어봅시다. 어차피 이 전체가 수렴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cn은 수렴하는 수열이 맞아요.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cn은 0이 되고, 그리고 얘를 이렇게 가정했잖아. 그럼 얘는 참이 되죠. 그죠? 그러면 리미트 cn은 0이 되는데 리미트 an은 알파야. 그러면 우리가 요 식에다가 이걸 좀 대입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다 양변에 리미트를 씌워버리게 되면은 얘는 수렴하는 수열이니까 빠질 수 있지, 그지? 어떻게 빠질 수 있냐면 리미트 an이 알파니까 요 값이 그냥 알파가 되는 거고, 뒤에 얘는 아직 수렴하는지 모르니까 일단 요렇게 써둡시다. 얘가 0이 된다. 왜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cn은 0이니까요. 그럼 요런 식이 지금 우리가 써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뭐만 하면 돼? 이제 얘를 이항시키기만 하면 되죠. 그럼 알파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되니까 얘도 지금 식이 만족하는구나, 참이라고 우리가 결과값을 얻어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되게 헷갈려요. 되게 헷갈리고 완벽하게 맞는 것 같다가도 발레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발레를 신경 써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이 유형 자체를. 유형 자체는 발레를 항상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있자. 그래서 문제 잘 풀어보시고요. 다음, 이제 등비수열의 극한을 좀 배워볼 건데, 등비수열을 극한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1, 3, 9, 27, 점점점. 이게 뭐예요? 이게 등비수열이지? 근데 얘들아, 우리가 등비수열을 그럼 얘를 일반항으로 나타내게 되면 A에는 초항 1 곱하기 공비 3에 n-1승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냥 그러면 3 곱하기 n-1승. 근데 이 녀석을 리미트를 씌워서 극한을 때려보자 이거야. 극한을 때린다는 거 말 자체가 리미트를 씌운다는 거예요. n이 무한대로 보낸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3의 n-1승을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당연히 발산하겠죠. 요거 이해됩니까? 그럼 얘는 뭐를 생각하시면 되냐? 어차피 등비수열은 어떤 식과 비슷하죠? 등비수열은 이거 어디서 많이 봤어? 이거 지수함수 아니야? 그죠? 지수함수죠? 그럼 지수함수가 어떻게 그려지지? 아직도 지수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모르는 거는 정말 곤장 100대 맞아야 됩니다. 지수함수는 밑이 a n승일 때 a가 1보다 작은 경우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얘는 감소하죠. 그리고 a가 1보다 크면 증가합니다. 그래서 지수함수가 증가할 때랑 감소할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그러면 지금 얘는 밑이 3이니까 a가 1보다 큰 거죠. 증가함수예요. 그러면 얘는 지금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라는 거지. 점점 올라가는. 그럼 당연히 이 n값이라는 게 지금 여기서는 x값이죠. x값이 한없이 증가한다. 무한대로 가게 되면 당연히 이 y값도 무한대로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발산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x값이 증가할수록 점점 y값은 작아지죠. 반비례 함수니까. 그럼 점점 내려가다가 결국에는 어디에 도착하겠느냐 이거지. 점근선이긴 하지만 계속 무한대로 가게 되면 이 값은 0에 수렴한다 이거죠. 그래서 두 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얘는 0으로 수렴, 얘는 무한대로 발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러면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R이 1보다 클 경우에는 발산, 그리고 R이 1일 때는 R이 1일 때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공비가 1일 때 그러면 그냥 뭐야? 등비수열인데 공비가 1이야. 그러면 3으로 시작하면은 3 그냥 자기 자신이 되는 거죠.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 이 공비가 아니구나. 미안해요. 미시구나. 미시 1일 때. 미시 1일 때는 1의 거듭 제곱인데 이제 1의 1승, 1의 2승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더라도 최종적으로 1의 무한승이 되더라도 얘는 1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1로 수렴.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자, 이때는 0으로 수렴한다. 여기서는 마이너스 개념이 없었는데 그건 지수함수로 이해해서 그런 거고요. 공비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0으로 수렴한다.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요, 얘는 진동이라는 걸 합니다.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초항이 3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2여보자. 그럼 어떻게 그려지죠? 3, 마이너스 6, 12, 마이너스 24 이런 식으로 계속 어떻게 돼요?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그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이런 식으로 약간 지진계를 그립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얘는 특정한 값으로 수렴하거나 발산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진동하더라. 근데 우리가 진동은 발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냥 발산으로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은 그냥 공비가 어쩌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근데 중요한 거는 누구의 등호가 붙는다? 여기 등호가 붙는다는 거. 왜냐면 R이 1이어도 수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외워주시면 됩니다. 등비수열에서 공비가 이렇게 될 때만 우리가 수렴한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초항이 있을 때 AR의 n승일 때 뭐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A가 0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0 곱하기니까 뒤에 어떤 수가 오더라도 무조건 0으로 수렴하겠죠. 그래서 A가 0일 때 0으로 수렴한다는 이 특수한 조건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뒤에 이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등비수열의 극한, 다음 극한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의 n승 더하기 5의 n승 분의 2의 n승이죠. 그럼 얘는 분모 분자에 똑같은 걸 좀 곱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를 곱해줄 필요가 있냐면 5분의 1의 n승을 곱해줄 필요가 있어요. 똑같이 분모 분자에. 왜 그렇게 해주냐면 지금 다 어때? 공비들이 2고 3이고 5고 다 1보다 크죠? 그럼 얘는 조금 되게 중구난방한 거야.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5분의 1의 n승을 분모 분자에 곱해주게 되면 어떤 식이 되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는 5분의 3의 n승, 얘는 1의 n승이죠. 그리고 얘는 5분의 2의 n승. 이렇게 아주 정갈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n이 무한대로 가면 여긴 요 지금 r값이 1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크죠. 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값들이 다 얼마로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하게 된다 이거죠. 하지만 얘는 똑같이 그냥 1로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상 0 더하기 1분의 0 이렇게 수렴하는 겁니다. 그럼 값은 0으로 되겠죠. 간단하죠? 1번 같은 경우는. 그 다음 2번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똑같아요. 문제 푸는 거는. 근데 좀 식이 복잡하게 써져 있으니까 저걸 쪼개서 써볼게. 2 곱하기 2의 n승 더하기 3의 n승 분의 분자는 2의 n승 더하기 3 곱하기 3의 n승. 그러면 제일 큰 R이 얼마죠? 제일 큰 R이 지금 3입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3분의 1의 n승으로 곱해줄 거예요. 분모 분자에. 그럼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2 곱하기 3분의 2의 n승 더하기 1 분의 얘도 3분의 2의 n승 더하기 3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R값이 1보다 작거나 마이너스 1보다 큰 녀석은 몽땅 0으로 수렴한다 이겁니다. 얘도 0, 얘도 0. 나머지는 상수값이니까 그대로 쓰시면 되고, 그럼 0 더하기 1 분의 0 더하기 3이니까 답은 3이 되겠네요. 아주 간단하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제 보게 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4의 n승 마이너스 5의 n승이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지금 무한대 빼기 무한대이기 때문에 쌤 무한대 빼기 무한대인데 어떻게 하죠? 라고 할 수 있는데 똑같아요. 문제 푸는 거는. 어차피 r을 요렇게 좀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얘는 이번에 묶어보자. 곱하는 게 아니라 얘는 분수식이었잖아요. 그죠? 1번, 2번은 분수식이었기 때문에 분모 분자에 똑같은 걸 곱해주는 것만으로도 식을 간단하게 할 수 있었어. 하지만 3번 같은 경우는 분모 분자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걸 곱한다는 개념보다는
공통인수로 묶어낸다는 개념을 한번 이용해 봅시다. 그럼 얘는 공통인수, 큰 인수, 5의 n승으로 묶어볼게요. 그럼 얘는 5의 n승으로 묶게 되면 앞에 거는 5분의 4의 n승이 될 거고 뒤에 거는 그냥 1이 되겠죠. 이렇게 무한대. 이해됩니까 이거? 그래서 이걸 계산하게 되면 어차피 요 안에 있는 녀석은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얘는 0으로 수렴하죠. 이 녀석. 근데 얘는 발산하지. 그렇기 때문에 무한대 곱하기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러면은 결국에 얼마로 발산한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1, 2, 3번 풀어봤는데 확인 유제도 40, 41, 42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 자, 수렴 조건 두 개가 있다 그랬어요. 수렴 조건 같은 경우에는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초항이 존재할 때예요. 초항이 존재할 때 AR의 n승일 때 A가 얼마면 돼요? 0이면 수렴합니다. 무조건 수렴하는 거. 그럼 무조건 수렴하는 조건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건데 1번 볼까요? 2분의 3x 더하기 1의 전체 n승. 그러면 얘는 지금 초항이 얼마입니까? 초항이 2분의 n에다 1는 게 초항이죠. 아, n에다 1는 게 초항이 아니라 여기 초항이 따로 곱해줘야 되는데 초항이 곱해진 게 없네요. 이 전체가 그냥 r인 거네. 그지? 초항이 따로 빠져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전체가 r이기 때문에 얘를 요 조건에다가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3x 더하기 1이 마이너스 1보단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럼 이거 부등식 풀어주면 되니까 3x 더하기 1이 양변에 2 곱해서 2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양변에 1 빼줘서 3x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답이 나오겠네요. 근데 x값을 구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2번 문제 보시면은 2번은 힌트가 좀 주어져 있죠. a가 있는 겁니다. 2번이. 얘를 x 더하기 2의 n-1승. 근데 우리가 기본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 모양으로 좀 만들 필요가 있어요. AR의 n승. 그러니까 n승이 돼야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1승을 좀 빼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마이너스 1승을 바깥으로 빼게 되면 분모로 가죠. 이렇게. 그리고 x 더하기 2의 n승. 이게 지금 AR의 n승꼴로 나타낸 거예요. 그럼 두 가지 식이 나오겠죠? 첫 번째, a가 0이 될 때. a가 0이 되는 거는 x 더하기 2분의 x 마이너스 3이 0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만족하는 게 x가 3이 될 때밖에 없죠. 두 번째, 이 r이 x 더하기 2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얘는 양변에 2 빼시면 되니까 x의 범위가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요 범위와 x가 3이다. 요 두 가지가 식의 값에 답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 아래도 수렴 조건 문제 어렵지 않죠? 그래서 똑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다음 보시면 등비수열의 일반항과 합의 극한. 자, 등비수열 AN이 있는데 공비가 3이래요. 그러면 공비가 3인 AN은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AN은 초항 곱하기 공비 3의 n-1승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n-1승은 이 단원 할 때 조금 안 좋잖아. 그러니까 이 n-1승을 n승으로 좀 바꿔줍시다. 그러면 AN은 3분의 A1 곱하기 3의 n승으로 쓸 수 있겠죠. 그럼 이 값을 그대로 대입합시다. 여기다가.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의 n 더하기 1승 더하기 2에다가 6을 곱하는 거니까 3분의 2a1 곱하기 3의 n승이 되겠죠. 이거 분해 an에다가 요거 그대로 대입하시고 빼기 2. 이 값이 5분의 2와 동일하다.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데 n이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지금 아주 거슬리죠. 누가?
3의 n승도 거슬리고 얘도 거슬리고 얘도 거슬리고. 그럼 무슨 짓거리 하면 됩니까? 양변에 3분의 n승을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3분의 n승을 분모 분자에 나누게 되면 얘는 3만 남겠죠? 그리고 뒤에 거는 3의 n승으로 나눴으니까 3분의 2a1만 남을 것이고, 분자에는 얘도 3의 n승으로 나누니까 3분의 a1 남을고, 얘는 3분의 n승 분의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 상태에서 리미트 씌워볼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아주 좋죠. 누가? 얘가 0으로 가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는 n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3 더하기 3분의 2a1 분의 3분의 a1. 이 값이 얼마다? 5분의 2다. 그럼 이거 크로스 곱해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그럼 얘는 3분의 5a1이 6 더하기 3분의 4a1이 되죠. 그리고 이렇게 이항하시면 3분의 a1은 6이 되니까 a1은 얼마다? 18. 이렇게 답이 나오겠네요. 어렵지 않죠? 다음, 아래 n승을 포함한 수열의 극한. 자, 1 더하기 아래 n승과 1 마이너스 아래 n승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래요. 자, 그러면 이거는 조건을 나누라는 얘기입니다. 1 더하기 아래 n승 분의 1 마이너스 아래 n승. 이거 뭔가 등비수열의 합공식처럼 조금 보이긴 하는데, 여튼 우리가 아래 조건을 조금 나눠줌으로써 수렴 발산을 조사해라 그건데,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게 뭡니까?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 조건이 수렴 조건이잖아요, 원래. 그럼 이 조건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수렴한다는 건 알겠어. 근데 r이 1일 때는 좀 특정한 값이 나올 겁니다. 왜냐면 여기다 1 넣게 되면은 2분의 0이잖아요. 그래서 0이 된다. 그래서 r이 1일 때는 0으로 수렴하더라. 이렇게 분리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얘는 어차피 r의 n승이 0으로 수렴하니까 1분의 1. 그래서 1로 수렴하겠네요. 왜냐면 이 조건일 때 r의 n승이 0으로 수렴하니까 얘들아. 3번. 이번에 r이 1보다 커볼까? r이 1보다 크면 얘는 지금 조금 부담스럽게 써져 있는 거죠. 그래서 분모 분자에 r의 n승을 나눠줘야 됩니다. 그럼 얘는 분모 분자에 r의 n승으로 나눠주게 되면 r의 n승분의 1 더하기 1분의 r의 n승분의 1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러면 얘는 계산하게 되면 r의 n승이 어차피 얼마로 가니까 리미트 r의 n승이 무한대잖아요. 지금 이 조건에서, 그지? 그럼 얘는 0으로 떨어질 거고,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둘 다 0으로 가죠. 그러면 값은 1분의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1로 얘도 수렴하네. 그죠? 마지막으로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지금 범위 거의 다 했지? 1일 때도 했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도 했고 1보다 클 때도 했으니까 남은 하나는 얘밖에 없네요. 그럼 얘도 똑같아. 얘랑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r의 n승분의 1 마이너스 1 r의 n승분의 1 더하기 1. 그럼 똑같이 어차피 요게 되더라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얘는 무한대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똑같이 마이너스 1, 1. 그래서 마이너스 1로 수렴하더라. 발산하는 건 하나도 없네요. 이렇게 다 수렴값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건 왜 나온 거냐면 이거 등비수열의 합공식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미리 맛보기 하는 겁니다. 다음 또 아래 n승을 포함한 수열의 극한 해볼 건데 조금 식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잘 보세요. fx가 지금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무한대니? 그냥 무한대네요. 무한대로 갈 때 x의 n승 더하기 2의 n승 분의 x의 n 더하기 1승 더하기 2의 n 더하기 2승 이렇게 표현이 됐죠. 이걸로 정의할 때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대입했을 때
fk의 합은 얼마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f1 더하기 f2 f3 어디까지 더해라? f10까지 더해라 이 얘기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얘를 리미트 씌우게 되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요 값이 지금 중요한 건데, 자 여기 이미 존재하는 수가 얼마입니까? 미리 존재하는 수가 2죠. R 값이 지금 2네. 그러면 x의 범위를 2보다 작을 때랑 2보다 클 때로 좀 구분할 수 있겠다. 왜 그러냐면 x가 2보다 작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1이면은 이거 누가 더 크기 때문에, 2가 더 크기 때문에 분모 분자를 2의 n승으로 나눠주면 되잖아 얘들아. 쌤이 무조건 분모 분자를 나눌 때 기준이 큰 R 값으로 나누라, 이거 아까 그 얘기했죠. 큰 R 값으로 나눠라. 그렇기 때문에 x가 2보다 작으면 2가 더 큰 겁니다. 그럼 분모 분자를 2의 n승으로 나누게 되면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x n승 더하기 얘는 1이죠. 그리고 얘는 똑같이 2분의 x의 n승에다가 x가 곱해진 꼴이고 더하기 얘는 2의 n승으로 나눴으니까 4만 남겠네요. 그러면 x가 2보다 작기 때문에 얘가 2분의 x가 1보다 작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0으로 수렴하게 되겠죠. 이 값도 0, 이 값도 0. 그러면은 얘는 1 더하기 0분의 4 더하기 0이니까 그냥 4겠네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x가 2보다 클 때 한번 봅시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러면 누가 더 큰 거야? 아니다. x가 2일 때도 나눠서 봐야겠네요. 그리고 x가 2보다 클 때. 그럼 x가 2면 그냥 이렇게 가정을 하는 겁니다. 2라고. 그럼 어떻게 되죠? 분모 분자를 몽땅 2의 n승으로 나누게 되면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더하기 1. 그죠? 그리고 얘는 2니까 2 더하기 4. 뭐 이렇게 되겠네요. 조금 값이 특이하게 나오네. 그럼 얘는 리미트 씌워줄 필요가 없이 그냥 2분의 6이죠. 그래서 값이 그냥 3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x가 2일 때는 3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얘는 아까 4가 나왔었죠. 마지막으로 x가 2보다 크게 되면은 누가 더 큰 거야? x가 더 크기 때문에 분모 분자를 x로 나눠줘야 돼요. x의 n승으로. 그럼 얘가 어떻게 식이 바뀌냐? n이 무한대로 갈 때 x의 n승은 1이 되고 얘는 x분의 2의 n승 분의 얘는 x의 n승으로 나눴으니까 x 하나 남겠죠. 그리고 얘는 x의 n승으로 나누니까 x분의 2의 n승 곱하기 4. 자, 그러면 우리가 x가 지금 2보다 크기 때문에 얘도 0으로 수렴하고요. 얘도 0으로 수렴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얘가 0이니까 1분의 x가 되겠죠. 남는 거는. 그래서 얘는 그냥 x 값으로 답이 나오겠네요. 그럼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f1은 얼마야? 1은 2보다 작으니까 얘는 4가 되겠죠. f2 값은 2를 넣었을 때는 3이 나왔으니까 f2는 3이고요. 그리고 2보다 클 때부터는 그냥 x값하고 동일한 값이 나온다. 즉 얘는 3이 되고 f4는 4가 되고 f10은 10이 되는 그런 꼴의 문제가 되는 거니까 일단 특이한 요 두 녀석만 더하시고 3부터 10까지 더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3 더하기 4는 7이고 그 다음에 시그마 얼마부터? k는 3부터 10까지 k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겠다. 그쵸? 이거 이해 안 되면 그냥 3부터 10까지 더하시면 됩니다. 그냥 식으로 쓴 거예요. 그럼 얘는 7 더하기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k에서 못 빼면 돼. k가 1부터 2까지 k 이렇게 식을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7 더하기 k가 1부터 10까지면 얼마야? k가 1부터 10까지면은 2분의 10 곱하기 11. 그 뒤에 거는 빼기 2분의 2 곱하기 3. 요 계산하시면 얘는 7 더하기 55 빼기 3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얼마냐면 59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요거 계산법도 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계산하기 빨라요. 그래서 5번 유형도 한번 쭉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등비수열의 극한의 활용. 오늘 마지막 유형인데 등비수열의 극한의 활용 보시면은 자연수 n에 대해서 x의 9n승이 y는 루트 x 및 x축과 만나서 생기는 점이 pnqn이라고 하자. 그러면 그래프를 좀 꼼꼼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를 꼼꼼하게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무리함수 y는 루트 x가 있는데 x의 9n승 점이 하나 있고 그리고 x는 9의 n승 더하기 1 이라는 x값이 또 하나 있대요. 그랬을 때 x축과 만나는 점이 첫 번째 만나는 점을 pn, 두 번째 만나는 점이 pn 더하기 1, 그리고 x축과 만나는 점이 qn, 그리고 x축의 두 번째랑 만나는 점이 q의 n 더하기 1 이겁니다. 그랬을 때 사각형의 넓이를 an이라고 했을 때 일반항 an을 구해봐라. 그러면은 이 녀석의 넓이를 표현한 게 바로 an이 되겠죠. 이 넓이를 표현한 게. 근데 어차피 사다리꼴이니까 식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사다리꼴이니까 pn 빼기 굳이 조금 어렵지만 pn 빼기 qn의 y값을 뺀 게 이 길이가 얼마죠? n을 넣은 거니까 9의 n승일 때니까 요 값 pn의 좌표 한번 나타내 볼까? pn의 좌표는 어차피 x값이 9n승이니까 9의 n승을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은 9의 n승의 2분의 1승이니까 얼마죠? 얘는 3의 2n승이 되고 거기서 2분의 1이니까 그냥 3의 n승이죠?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는 얘는 9의 n승 더하기 1이죠?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pn 플러스 1은 9의 n승 플러스 1, 루트인데 얘를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은 이게 3의 2n 더하기 2죠. 그러니까 이걸 2분의 1승 하게 되면 3의 n 더하기 1이네. 이렇게. 그러면 얘가 3의 n 더하기 1인 겁니다. y좌표가. 그러면은 요 길이는 얼마가 되냐면 3의 n승. 요 길이는 3의 n승 더하기 1. 그리고 요 길이가 9의 n승 더하기 1에서 9의 n승을 뺀 값. 그럼 넓이를 구하게 되면 밑변 더하기 아랫변 3n 더하기 3의 n 더하기 1승 거기다가 높이 9의 n승 더하기 1 마이너스 9의 n승 이게 높이죠? 이걸 얼마로 나눠라? 2로 나눠라. 이게 사다리꼴의 넓이 an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조금 간단하게 더 나타내 볼 여력이 있나? 얘를 간단하게 하면 2분의 1에 얘는 3의 n승 더하기 3 곱하기 3의 n승 뒤에 거는 이거 뭐 3의 n승으로 바꿔볼까요? 3의 2n승 더하기 2 빼기 3의 2n승 뭐 이렇게 바꿀 수는 있겠죠. 일단 여기까지만 냅둡시다. 그럼 이랬을 때 an을 구하라 이거니까 이거 뭐 전개할까요? 전개하라는 얘기 같은데 그럼 전개하게 되면은 2분의 1에 이거 곱셈 공식 이용해서 얘랑 얘부터 곱하고 그러면 3의 3n 더하기 2 마이너스 3의 몇은? 3n 그리고 얘랑 얘랑 더하기 곱하게 되면은 더하기 3 곱하기 3의 3n 더하기 2 마이너스 3 곱하기 3의 3n 이런 식이겠네요. 그럼 얘는 2분의 1에 동류항 계산하게 되면 4 곱하기 3의 3n 더하기 2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4구나. 마이너스 4 곱하기 3의 3n 그럼 이거 2분의 1로 나눠지죠? 4가 나눠져서 2 곱하기 3의 3n 더하기 2 빼기 2 곱하기 3의 3n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그래서 an을 조금 간단하게 다시 써보면 얘는 이거 27이잖아. 그지? 27인데 앞에 뭐가 곱해진 거냐면 한번 9가 더 곱해진 거니까 얘를 간단하게 좀 써보면 2 곱하기 이거 제곱 9 따로 빼주시고 3의 2n 빼기 3n이구나 미안해요. 그리고 뒤에 거는 2 곱하기 3의 3n
이게 지금 AN인 겁니다, 얘들아. 그럼 얘는 계산하게 되면 이거 18이잖아요. 18에서 2 빼는 거니까, 왜냐면 얘랑 얘랑 동류항이니까. 그러면 얼마? 16 곱하기 3의 3n. 즉 16 곱하기 27의 n승.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이게 AN을 표현한 겁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는 이것만 표현했으면 나머지는 2번은 식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한 거. 어렵지 않아요. 일단 AN 구했으니까 이거 지울게. 혹시 못했다면 앞에 거 돌려서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요거 문제 풀어보게 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20의 n 분의 an 플러스 1 마이너스 20의 n, 이거를 an 대입해서 써볼게요. 그럼 16 곱하기 27의 n승 더하기 20의 n 분의 얘는 16 곱하기 27의 n 더하기 1승이죠. 거기서 20의 n승을 빼는 겁니다. 그럼 누가 더 커요? 지금 얘가 rn승 분의 r의 n승 꼴이기 때문에 무한대분의 무한대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큰 r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럼 27이 더 크죠? 그럼 분모 분자를 얼마로 나눠주는 거야? 27의 n승분의 1로 분모 분자를 나눠줘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16 더하기 27분의 20n, 얘는 16 곱하기 27로 나눴으니까, 근데 이거 27 하나 남죠? 그죠? 뒤에는 27분의 20n. 그러면 결국엔 답이 얼마냐면 얘가 0으로 떨어지고 수렴하죠? 얘도 0으로 수렴하고, 그럼 남는 거는 16분의 16 곱하기 27이니까 답은 27만 남겠네요. 약분돼서. 여기까지. 그래서 진도 나갔고 발전 문제 57번까지 풀어보시고요. 시간이 되는 사람은 단원 종합 문제도 좀 풀어주면 좋겠어. 물론 너네들이 한 만큼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쌤이 이걸 다 풀어줄 순 없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빠르게 끝내서 우리 그 다음에 급수 나갈 수 있도록 이거 빨리 정리하시는 게 이번 주랑 다음 주 목표가 되겠어요. 그래서 109번까지 43페이지, 너네 페이지로 하면은 49페이지거든요. 이 49페이지까지 언제까지 좀 완료를 하시면 되냐면 다음 주 화요일까지, 15일까지 완료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5일까지 완료를 하게 되면 여기 있는 틀린 문제들 좀 몽땅 모아서 쌤이 또 영상을 올려줄 거고요. 어려운 문제들 영상으로 올려주고 그 다음부터는 급수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급수 빠르게 나가고 미적분 전까지, 일단 계약하기 전까지 미적분 전까지 나가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미적분 전까지 나가두고 등비급수랑 끝나면 미적분 나가면 되는데, 아마 이 미적분 전까지가 3월 모의고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공부 좀 열심히 해둡시다. 알겠죠? 고생했어요.